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아픈 진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 챕터 3. 현재와 미래의 건강을 위한 방어 시스템, 면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 집단 감염이 새로 발생하는 등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뿐 아니라 면역력 키우기에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산소 공급 이외에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데다 백신 개발이 더뎌지고 있어 사람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신종 바이러스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의 질병을 가진 기저질환 환자들인 경우가 많다. 반면에 건강한 몸을 유지해온 사람들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도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건강한 몸이란 면역이 균형적인 몸을 의미한다. 우리 몸은 스스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2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강의 근본 요건인 5가지를 모두 갖추지 못할 경우 우리 몸은 하나의 이상 신호를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이번 장에서는 건강의 필수 요건 중 하나인 면역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면역 불균형은 소화장애, 스트레스와 함께 건강의 악순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왜 면역이 중요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감기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들과 침입자들 간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 면역이란 이처럼 인체가 이물질에 대한 방어무기인 항체를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하는 정밀한 방어 시스템이다. 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기타 이물질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 생성되는 암세포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들까지도 모두 제거한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비자기라고 한다. 감염된 세포와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므로 비자기에 속한다. 면역세포는 학습을 통해 이런 비자기를 구분해서 제거해내는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감염된 세포와 암세포를 공격해 파괴할 수 있는 것도 면역세포가 이런 비자기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역이란 기본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즉, 자기와 다른 형태의 비자기를 찾아내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외부 항원인 비자기 외에 또 다른 하나가 있다. 바로 우리 몸 내부에 존재하는 항원인 자기를 공격하는 면역 반응이다. 이처럼 면역 시스템이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할 수 없게 되면서 자가 항체가 자신의 세포와 장기를 공격하는 것을 자가 면역이라고 한다.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면역이라 하면 외부 침입자를 제거하는 것을 떠올린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면역 반응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물질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실수로 수많은 질병들이 내부의 이물질로 인해 생겨난다.
예를 들어 어떤 이유로 세포가 손상될 경우 죽은 세포들 때문에 세포막이 붕괴되면서 세포 안의 물질들이 전부 쏟아져 나온다. 이때 그 내용물이 독소가 되어 면역세포들이 전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포에서 만든 에너지인 ATP는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데 세포가 손상되면 그 세포 내에 있던 ATP 역시 면역세포의 공격을 야기하는 독소가 된다. 이 독소가 비자기의 한 형태가 되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가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의미한다면 비자기는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인 셈이다.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 부르는 대부분은 이러한 내부 물질이 비자기가 되어 면역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실제로 현대인이 앓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이외에도 이처럼 내부에서 발생된 문제인 경우가 많다. 또 하나의 예로 통풍의 경우, 통풍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산이라는 물질은 그 자체가 노폐물이다. 이 요산이 몸에 쌓이면 뾰족한 크리스탈로 변화하는데 이것이 비자기가 되어 면역 반응을 일으킨 것이 바로 통풍이다. 루마티스 관절염이나 중금속으로 인한 질병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겨난다. 즉 내부에서 발생한 노폐물이 변하면서 비이상적으로 축적되거나 다른 물질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노폐물이란 제거되어야 할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해서 생긴 것이다. 이 노폐물이 축적되면서 다른 물질이 되면 새로운 형태의 독소가 된다. 이때 면역세포가 비자기로 된 이 새로운 형태의 독소를 공격하면서 질환이 생긴다. 인체는 죽기 직전까지 외부의 병균으로부터 끊임없이 싸우는데 이런 방어 시스템 때문에 각종 질환이나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면역이란 외부로부터 몸 안으로 침입하는 유해 물질에 대한 방어작용이자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비자기 물질들에 대한 방어작용이라 할 수 있다. 몸 안에서 만들어진 물질은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분해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을 때 독소로 전환되어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외부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항할 항체를 생성하는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 이때 공격에 효과적인 항체를 만들기 위해 침입한 바이러스를 조각내서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항체가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한 경우를 완치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몸에서 항체를 생성하기까지 최소 7일에서 14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평소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백신이란 우리 몸의 약한 상태의 항원을 접종한 뒤 몸 안에서 분석의 과정을 거쳐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몸은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항체를 생성할 수 있다. 분석의 과정이 생략되어 빠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만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생성 기간을 잘 견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건 멸균력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하므로 항체 생성 기간을 버티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위해 변종을 일으켜 새로운 형태를 만들면 그때마다 매번 분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분석하고 항체를 만드는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면역 조절에 중요한 키, 단쇠 포화지방산의 역할들. 필자는 먼저 출간한 아픈 사람의 99%는 장누수다 라는 책을 통해 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말할 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직접적인 통증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나쁜 식습관으로 우리의 장벽은 뚫리고 틈이 벌어져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다. 장 속에는 인체 세포보다 10배 더 많은 장내 세균이 살고 있다. 이 장내 세균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관리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내 세균의 종류와 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먼저 유전자들을 들 수 있다. 거기에 식생활, 음주, 운동, 약물 등 생활 요인이 더해진다. 장내 세균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영양소로부터 신진대사를 일으켜 성장하기 때문에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장내 세균의 종류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내 세균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소화하지 못한 식이섬유를 분해해 단쇠 포화지방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인체에 유익한 포화지방인 단쇠 포화지방은 교감신경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음식 섭취 후 에너지가 과잉되었을 경우 에너지 소비를 증대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 생체 내 대사 균형을 조절한다. 한마디로 에너지를 위한 연료의 공급원이 되는 것이다. 단쇠 포화지방산은 인체의 면역력 향상에도 기여하지만 더 중요한 기능은 바로 면역 조절 기능이다.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같은 면역세포의 과잉 반응은 단쇠 포화지방산에 의해 억제되므로 단쇠 포화지방산은 면역력의 균형을 조절하여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등 대표적인 만성염증 질환도 단쇠 포화지방산에 의해 면역 반응이 억제되면서 장의 염증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단쇠 포화지방산이 잘 생산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과 같은 질병 치유에 매우 중요하다. 단쇠 포화지방산은 장 내부가 발효하면서 생겨난다. 장의 발효 상태란 유익균 같은 장내 세균이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때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발효로 생긴 단쇠 포화지방산의 95%는 대장 점막으로 흡수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모든 소화관과 전신에 있는 장기의 점막 상피 세포를 형성하고 정식을 책임진다. 단쇠 포화지방산이 없으면 장벽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고 또 부족하면 장 점막 간에 틈이 생겨 누수가 일어나면서 세균을 비롯한 독소들이 몸속으로 침입하기 쉬워진다. 단쇠 포화지방산에는 각종 점액을 분비시키는 작용까지 있어서 이것이 부족하면 위액이나 장액, 췌장액,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
위에 점액이 부족하면 위벽에서 나오는 강력한 염산으로 인해 금세 벽의 구멍이 뚫려버린다. 침이나 눈물, 콧물 같은 체액도 단세 포화지방산에 의해 만들어진다. 더불어 단세 포화지방산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도 작용해 에너지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또 장의 pH를 내려서 약산성으로 만듦으로써 유해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살균력을 높이기도 한다. 단세 포화지방산 중 뷰티르산은 항암 효과까지 있어 대장암을 예방하기도 한다. 단세 포화지방산은 인체와 뇌를 분리하는 혈뇌 장벽의 기능 또한 향상시킨다. 또 뇌질환 예방과 뇌 기능 향상에 있어서도 혈뇌 장벽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단세 포화지방산이 장에서 충분히 생산되면 혈뇌 장벽의 무결성을 조절하여 두뇌 손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다양한 두뇌 질환의 치료법으로도 사용된다. 그렇다면 단세 포화지방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할까? 이눌린과 같은 식이섬유가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장에 있는 유익균이 이 식이섬유를 먹어 대사산물로 단세 포화지방산을 만들어낸다. 앞에서 말했던 단세 포화지방산은 장세포들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면서 위와 장의 점액 생산을 촉진하고 장벽을 튼튼히 하여 장누수 유발을 막아준다. 또 면역 조절 기능을 하여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 대장암까지 예방할 수 있다. 뇌의 식욕 조절 중추에 작용하여 식욕을 조절하고 인체의 대사를 조절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지방 대사를 조절하여 비만에 효과적이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은 장내 세균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 면역은 외부의 박테리아가 몸에 들어오면 인체가 이를 인식하고 제거하는 방어작용이자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비자기 물질에 대한 방어작용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박테리아에 대해서도 면역세포들이 공격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관용을 허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면역 시스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이 면역 억제 기능이 저하된다. 그렇게 되면 면역세포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인체에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시킨다.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역할은 우리 몸의 장내 세균이 주도한다. 이 장내 세균이 여러 원인에 의해 불균형 상태가 되면 면역 시스템도 혼란을 겪으며 면역 불균형을 불러온다. 이렇게 면역 체계의 균형이 깨지면 흔히 감기,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한다. 장내 세균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관절의 통증을 동반한 부종이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미국에서만 150만 명이 넘는 환자가 있다고 조사된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장내 세균 검사를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생물 표지자를 찾기 위해 진행된 이 연구를 통해 건강한 사람의 장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세균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장에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면역력의 핵심은 장내 세균이다. 앞서 말했듯 장내 세균에 의해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 불균형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 알레르기 질환 및 류마티스 관절염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내 세균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평소에도 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 면역 저하는 감염과 암을 유발한다. 어느 날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다. 그리고 감염이 일어난다. 이 감염된 세포는 그 상태에서 바이러스 조각을 분비한다. 이를 인터페론이라 한다. 이때 근처의 세포들이 분비된 인터페론을 감지한다. 다음으로 그것이 수용체에 전달되면 몸 안의 DNA에서 이 바이러스를 처치할 항바이러스 물질을 만든다. 바이러스는 더 깊숙이 침투하려 한다. 하지만 그럴 즈음이면 이미 세포 내에서 대응 물질, 즉 단백질이 만들어져 결국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된다. 이처럼 인터페론은 세포들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페론은 인위적인 치료제로서 몸에 주입하는 데 이용된다. 몸 안의 세포들에게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인터페론을 주입시킬 필요가 없다. 인체 내에서 세포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몸 상태라면 인터페론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인터페론 치료제를 투약해 몸 안에서 항바이러스 물질을 만들어 활성화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즉,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단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평소에 선천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은 곧 면역력 강화를 뜻한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쉽게 감염되거나 암에 잘 걸리는 염증 상태로 변한다. 면역 저하로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은 염증 상태에서 암 발생의 위험도를 높인다. 먼저 염증 매개체가 국소 조직에 작용해서 세포 정식, 돌연변이 유발, 종양 유전자 활성화를 증가시키게 된다. 여기에 정상세포를 종양세포로 변형시키는 종양 유전자와 종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신생혈관이 더해지면 암을 발생시키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는 셈이다. 염증으로 발생하는 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위암이 있고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B형 간염 및 C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 등이 있다. 이러한 감염은 악성 종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 면역력 향상보다 면역 균형이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5천여 개의 이상의 암세포가 생성된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는 걸까? 바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해 죽이기 때문이다. 면역은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질병의 각종 단계인 암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 식습관을 위해 운동과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 등을 해줘야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 이 모든 걸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음식, 영양제나 홍삼 등을 먹게 된다.
이렇게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만큼 신경 써야 할 또 다른 요소로 면역 관용이다. 대부분 면역은 무조건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활성과 관용, 즉 억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면역 균형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면역력만 강조하기보다 밸런스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물론 강화가 필요할 경우도 있지만 적절할 때에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균형을 맞추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장이다. 장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면역체계의 균형이 무너졌거나 그럴 위험이 높다는 뜻이다. 면역세포의 공격형이 2 정도라면 억제형은 1 정도가 활성화되어 몸 안에 존재해야 한다. 공격형은 2, 억제형은 1. 이때 장내 세균과 산소 이 두 가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산소는 면역의 관용을 일으킨다. 그러나 어떤 장내 세균들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밸런스가 달라진다. 따라서 핵심은 장내 세균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다. 결국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관장하는 것은 장내 세균이다. 내 몸 안에 어떤 미생물이 존재하는가가 면역 활성 또는 면역 관용의 작용을 결정한다. 면역 시스템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는 감염성 질환과 암에 걸리기 쉽다. 반대로 면역 시스템의 기능이 과잉된 상태에는 알레르기 질환과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한다. 알레르기는 장에서 과잉된 상태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때 면역세포가 건강하고 면역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했을 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과잉 반응으로 각종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면역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균형이다. 면역 균형이 만드는 질환들, 면역 불균형이 만드는 질환들. 자가 면역 질환이란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면역 세포들이 오히려 몸속의 정상적인 장기나 조직을 공격하면서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알레르기 비염, 루마티스 관절염, 베체터병, 피부질환 등이 이에 속한다.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은 한마디로 면역 시스템의 교란과 면역 균형의 상실이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기관은 골수, 흉선, 비장, 소장인데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은 이 기관들의 교란이 생겨서 기능장애가 온 것이다. 또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은 면역이 불균형한 상태이다. 면역 조절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소리다. 환자들을 살펴보면 면역 반응이 억제되어야 할 기능은 항진된 상태고 항진되어야 할 기능은 억제된 상태다. 자가 면역 질환의 근원은 다음과 같다. 우리 면역 시스템이 침입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인 세포와 조직 및 단백질을 공격하여 발생한다는 것이다. 어떤 단백질, 세포, 조직이 공격당하는가에 따라 자가 면역 질환과 증상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하시모토 갑상선 저하증은 갑상선샘이 공격받는 것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조직이 공격받는 것이다. 근선은 피부세포를 만드는 세포가 공격받는 것으로 그 근원은 모두 같다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필자를 찾아온 환자는 갑자기 무력해졌고 기운이 없으며 급격하게 살이 쪘다고 말했다. 이런 증상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인 갑상선은 일반인에게 암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관이지만 최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는 일반인도 점차 늘고 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모든 예에서 자가 면역 반응이 관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잘 알려진 그레이버스 병과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경우 자가 면역에 의한 질환이라고 잘 알려져 있다. 전자인 그레이버스 병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며 후자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흔한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로 40대에서 60대 여성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주요 증상은 관절의 만성염증이며 이로 인해 통증, 뻣뻣함, 관절 변형 등이 일어난다. 당뇨 1형도 마찬가지 질환이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세포가 자가 항체에 의해 공격을 받아 인슐린을 생산하기 어렵게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면역 기능이 과잉되었거나 저하되었을 때 인체에 일어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알레르기 비염은 장 건강이 최고 치료의 핵심이다. 한국인이 많이 가진 비염이라는 질환은 일상을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아무 데서나 심해졌다, 괜찮아지기를 반복하는 재채기와 콧물 때문에 대인관계가 힘들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비염은 코 속의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재채기나 코막힘, 콧물이 과도하게 흘러내리는 경우로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분류된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면역 시스템의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유발된 비염으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는 외부 물질, 즉 꽃가루, 먼지 등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과잉 반응을 보여 코의 점막에 발생하는 염증 질환을 말한다. 알레르기 비염은 보통 3월에서 5월에는, 또 나무가 6, 8월에는 풀이, 8, 9월에는 잡초가 주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이 외에도 유전자, 나이, 음식, 주거 환경, 진먼지 찐득이, 먼지, 바퀴벌레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맑은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 재채기 등이 나타나고 귀 불편함, 두통, 치통, 후비루 등의 전신 증상도 보인다. 알레르기 비염은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면역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져 과잉 활성화된 결과다. 따라서 면역 시스템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면역 균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핵심 역시 건강한 장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평소에 인체의 면역 시스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내 세균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인체의 면역력은 장 건강이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 장에 존재하는 세균들의 불균형이 장벽을 손상시키고 장 누수를 유발시켜 면역 과잉을 유발하기에 비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손상된 장을 복구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먼저 장과 간을 해독하고 손상된 장벽을 복구시켜 면역세포 간의 균형을 만들면 알레르기 비염의 근원 치료가 가능하다. 이처럼 장 건강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알레르기 비염 치료와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지금껏 수천 명의 비염 환자들을 치료했고 완치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 이 역시 면역 균형을 맞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 기능의 회복을 통해서다. 면역 시스템의 혼란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만든다. 최근 필자를 찾아온 한 환자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병원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고 그저 진통 소염제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지만 소화기능이 떨어져 음식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우울증까지 겹친 상태다. 심하게 아플 때는 잠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고 이제 일상생활도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관절 주위의 활액, 관절의 윤활망에서 분비되는 끈끈한 액체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자가 면역 질환은 인체의 면역계가 자신의 조직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래 침입자로 오인하여 공격하는 무서운 질환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면역 시스템이 활막에서 침략자를 찾아 파괴하는 항체를 개발하는 데서 시작된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무서운 것은 그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심장, 폐 또는 근육, 연골 및 인대 등 다른 조직과 다른 기관을 공격할 수 있다. 또 때때로 심각한 중증의 부종과 통증을 유발하며 영구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더 많은 편이며 관절염이 생기는 부위는 다양하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무릎, 발목 등 온몸의 관절에 생길 수 있다. 활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항원은 보통 장 누수로 인해 발생된다. 소화장애로 인한 덜 분해된 음식 조각이나 세균 바이러스 등이 항원으로 작용하는데 주로 뚫린 장벽을 통해 몸속으로 유입된다. 우리 몸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항체를 만들어 항원을 제거하게 된다. 그러나 항원이 활막 조직의 구조와 유사하여 면역 시스템이 오인을 하게 되면 면역 시스템은 활막 조직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따라서 눈에 드러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근원 치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면역 활성 세포들의 기능을 억제하고 면역 관용 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 시스템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장을 복구하고 장내 세균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근본적 치료인 것이다. 잘못된 면역 시스템의 공격, 갑상선 기능 저하. 요즘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유명한 여성 아이돌 그룹에도 이 질환 때문에 활동을 중단한 일이 있을 정도로 젊은 층에도 그 위험성이 높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호르몬 분비 기관이다. 이곳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체온을 조절하며 우리 몸의 대사량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게 분비되면 신체의 기능과 대사도 너무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되어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질환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온도 조절기가 고장나서 계속 돌아가는 보일러처럼 갑상선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대사가 지나치게 왕성해지고 에너지 소모가 높아진다. 열이 나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식욕은 증가하지만 체중은 오히려 감소한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가슴이 떨리며 불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위험한 것은 부정맥과 심부전,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낡은 엔진이라 잘 돌아가지 않는 보일러처럼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되면서 대사 속도가 떨어진다. 추위를 많이 타고 기운이 없으며 의욕도 떨어진다. 식욕도 없어 잘 먹지 않는데도 체중은 증가한다. 또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고 변비가 생기면서 부종 및 정체를 겪게 된다. 이 밖에도 우울증이 생기고 생리불순이 온다. 갑상선 기능 저하는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한다. 하나는 갑상선 호르몬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갑상선의 면역 기능의 혼란이 발생되는 경우다. 즉 갑상선에 염증이 생겨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하시모토 질환이라고 불리는 후자의 경우가 더 빈번하게 발생된다. 그런데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자가 면역에 의한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역시 류마티스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면역 시스템이 인체에 침입한 항원을 갑상선 조직과 유사하다고 여겨 갑상선 조직을 침입자로 오인하여 면역 시스템이 이를 공격하면서 갑상선 기능을 손상시킨 결과다. 이 역시 면역 활성 세포들의 기능을 억제하고 면역 관용 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 시스템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즉 장의 기능을 회복하여 면역 균형을 잡아줄 때 완벽한 치료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는 챕터 4 건강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 해독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